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도 이제 실습이 원래 저희가 대면 강의를 했으면 오늘도 실습을 해야 돼요. 저희 수업 한 30분 정도만 하고 그리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실습한다고 가정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뭐 30분, 40분 이렇게 하는 강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1학점당 25점씩 해서 1시간 10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채운다고 이제 불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습 과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수업을 늦게 시작했냐면 우리는 대면 강의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디어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제 끝내곤 하지만 원래 카피론은 실습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이렇게라도 실습을 유도해서 그 결과물들을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이 좀 힘들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카피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써야 돼요. 일일이 다 써야 됩니다. 자, 반장은 내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과제 내용, 실습 내용들 다 정리해서 학생들을 내용을 다 받아야 돼요. 자, 오늘 같은 경우의 수업도 브레인스토밍 수업이에요. 브레인스토밍. 자,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대면 수업 했으면 오늘 자리 이렇게 안 앉고 여기 5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25명이거든요. 그 5명씩 그룹을 정해서 5그룹으로 앉을 거예요. 네, 5그룹으로 앉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위적으로 반장 주도하에 인위적으로 5명씩 팀을 구성합니다. 5명씩. 네. 팀을 구성해서 뭐 5명이 안 되면 4명 해도 되고요. 뭐 3명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룹이 돼야 돼요. 근데 3명은 안 됩니다. 최소한 4명 정도 돼야 돼요. 4명. 4명 이상. 5명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그 팀회의예요. 팀회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고쟁이들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독구다이로 뭐 한다 그래도 브레인스토밍 사람들 여러 명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취합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숙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브레인스토밍 교수님이 그동안 이 진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준비 안 해와요.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볼펜도 안 가져요. 그냥 앉으러 와요. 그냥 회의하자 그러면 앉아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의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몇 시에 회의할게요. 그러면 몇 시에 사람들 아무 생각 그냥 일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주도한 사회자가 얘기하면 그냥 한 마디 툭툭 던집니다. 그 누가 얘기하면 야 그거 아니야 딴 거 해봐. 그럼 너 아이디어 내든가. 그런 게 아직도 비일비재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작년 겨울에 그 서울 비축제라는 걸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했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려고 10명 모였어요. 네, 모였습니다. 모여서 진행했는데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뭐 기획자 한 분이 뭐 서울에 있는 뭐 반차도 이래가지고 뭘 만든다 해서 뭐 서울의 빛거리를 만들면서 막 전체 구도를 짰습니다. 자, 좋아. 구도 짰으면 좋아요. 근데 이 기획자는 그 구도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먹지로 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획자들, 새끼 기획자들은 뭐냐면 저게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싸움이 되게 많이 나요. 진짜 개새끼, 십새끼 욕도 나오고 진짜 싸움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 과정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정하잖아요. 4명, 5명이 정하잖아요. 정하시면 자, 어떠한 주제로 브레인스토밍 했는지를 저한테 제출합니다. 그 제출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A 그룹에 김상훈, 뭐 이경원 해서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팀을 구성했어요. 그러면서 자, 오늘은 매돌 며칠 이건 한글로 제출합니다. 한글 파일 안에 뭐라고 하냐면 회의 일시 매돌 며칠 회의 장소 모건대학교 400여 아니면 이경원 자취방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숍 적습니다. 참석자 누구 그다음에 내용 회의 내용 해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1. 뭐 전사라는 거 전사 1시간 동안 했든 20분 동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사를 내요. 자, 이경원이가 A 이경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B 누구 김상훈 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C 나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사를 녹음을 해서 그걸 다 녹취를 해서 그걸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사 A 그러니까 이름별로 말했던 내용들을 한 장씩만 적습니다. 한 장씩만 적어요. 한 장씩만. 그 뒤에 내용은 뭐 적냐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이번에는 뭐 우리가 컨셉 만드는 회의였다. 아니면 광고 만드는 회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근데 다만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 뭐 학생회 활동 때문에 만들었어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이름은 우리 학교 우리과 수업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여튼 브레인스토밍 했던 내용들을 하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장단점 우리가 팀에 브레인스토밍 했을 때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게 좋았고 그리고 리더로서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각자 김상훈 누구 김상훈은 왜 이렇게 했고 누구는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적어냅니다. 어렵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사 녹음하는 전사는 하지 마시고 네, 녹취해서 그걸 전사하는 건 하지 마시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름 위치 그러니까 회의 날짜 치고 두 번째는 뭐 저기 장소 치고 세 번째는 구성원 치고 네 번째 내용 하는데 내용 첫 번째 무엇을 했다 논의 사항이 뭐다 그러면 뭐 광고에 대한 뭐에서 뭐 버거킹 광고에 대한 뭐 컨셉 회의 아니면 뭐 학교 뭐 등록금 반환에 대한 뭐 회의 좀 거쳐 이건 뭐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자취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 그다음에 뭐 학생이 뭐 다양한 주제로 근데 웬만하면 광고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 쪽으로 광고 컨셉이나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하는 것들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영화 봤던 것도 서로 얘기해야 돼요. 영화 봤던 것도 서로 얘기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해서 썼다고 얘기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돌출 결과물 뭐 슬로건 했다 그러면 슬로건 그다음에 뭐 했다면 다른 거 뭐 이렇게 결과물들을 돌출해서 적어내고 그리고 각각의 의견 자 거기 5명 있으면 5명이 다 쓰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사회자로서 뭘 했는데 이번에 뭐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요걸 좀 고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는데 참여를 앞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뭐 세 번째 사람은 난 이거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걸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 줄로 쓰지 마시고 여러 줄로 자기의 생각을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대표자가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네, 참 지금 그 대표인 사람들은 자기 그룹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 카톡방에서 서로 의견 나눠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여러분들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브레인스토밍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로 이 사회 나가보면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그거예요. 회의하자고 애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일하고 바쁘니까 일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냥 와. 아무 생각 없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리더가 이거 관해서 회의할 거야. 리더 당연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이걸로 회의할 거야. 그리고 회의 자료를 먼저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이해하잖아요. 네. 이번에 이걸로 회의할 거야. 그래서 보통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브리프 던져주는 거예요. 브리프 던져주고 이거 관련 회의할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회의 들어온 사람이 그거 이해할 거잖아요. 이해하고 인지하고 숙성하고 숙지하고 들어와서 그걸로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런 회의를 몇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깎아 나가서 하나의 원석을 깎아 나가서 하나의 보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브레인스토밍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절대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씨,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그래, 아닌 건 좋아. 그럼 대안이 뭐냐고, 대안. 그럼 너 대안 가져와. 교수님이 그거 저도 그 비축제 회의할 때 그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 사람들 다 아니래. 그럼 대안이 뭐야? 대안 없는데? 아니, 대안이 없는 상황을 비판을 왜 하냐고요. 시간은, 광고라는 것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몇 월 며칠까지 접수 완료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광고는. 여러분들 순수하게 그림 그리는 것은 몇 월 며칠 접수라는 게 없어요. 예, 공모전 나가는 거 말고는 그냥 내가 그림 그리면 되고 내가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광고는 그게 아닙니다. 광고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 언제 제출해야 돼, 딱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기한 넘치면 광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아무리 잘 만들어 못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할 때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예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라. 그 시간 정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교수님이 경험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좀 아침 늦게 출발해가지고 제안서 접수하는데 시간을 넘어서 갔어요. 근데 보세요. 법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법적으로 싸우고 어떻게 싸우고 있냐면, 저희는 그 회사에 도착한 게 11시 마감이었는데 회사에 도착한 게 50분에 도착한 거, 50분에. 그럼 10분이 남았죠. 10분이면 걸어서 접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구에서 뭐 신분증 검사하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뛰어가다 보면 열이 나니까 또 몇 분에 체크하고, 그래서 저희가 50분에 담당자 전화했어요. 아, 우리 이거 지금 접수가 지금 일찍 도착했다. 근데 지금 이 온도 체크 때문에 지금 접수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온도 체크 다 끝나고 올라오시라. 그래서 이제 11시가 넘어서 올라갔어요.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편 회사에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왔어요. 왜 니네는 11시 이후에 접수해 놓고 PT를 참가했냐? 왜냐면 그 PT를 우리가 따왔거든요. 그게 또 비싼 거라서 아마 그런 싸움 벌써 졌을 텐데, 그러면 기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 PT 해라. 그럼 저는 왜 제 PT 합니까? 저는 따왔는데. 또 PT 또 해요? 그거 싫어요.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버팅기는 거죠. 우리는 10시 50분에 전화를 했고, 그래서 너랑 담당자랑 통화를 했고, 근데 우리는 그래 네가 허락받아서 우리 늦게 올라왔고, 아니면 급하면 우리가 늦게 간 건 미안하다. 조금 늦게 간 건 미안하다.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우리 빨리 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늦게 출발한 건 잘못됐지만 우리는 시간을 늦은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변호인도 그래요. 니네가 늦은 건 아니야. 상대편에서 다른 업체에서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시비인 거야. 하여튼 이래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광고는 접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접수 시간이. 그 시간 1분 1초 더 넘어가면 안 받아요. 그러면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과제물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시간을 정해놓는 게 그 이유예요. 그게 지금 숙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가서 실무에서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PPT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PPT 많이 쓰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요즘 진짜 최근에 저 굉장히 실망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광고공부학과니까 PPT 잘 만지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엑셀이나 PPT 잘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뭐 일반과 애들은 PPT 안 만지고 졸업하는 애들 수두룩해요. 예. PPT 모르는 애 진짜 수두룩,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실무했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머리가 좋냐? 생각도 못해. 생각도 안 해. 솔직히 여러분들 회사 갔을 때 내가 미진하게 느껴지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럼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는? 회사에서. 걔 잘라야죠. 근데 여러분들 뭐로 생각 갖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게 사람 뽑았는데 함부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회사 입장은 뭐예요? 1년 하다가 그냥 버려요, 그냥. 예. 월급을 안 줍니다, 얘. 그냥 초봉 그냥 받고 1,200만 원 받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르면 학교에서 배워나가면 되고,
회사 가서도 모르면 또 배우면 됩니다. 시간 24시간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나중에 미래가 바뀝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브레인스토밍. 내가 왜 이 열받아서 얘기하냐면 진짜 브레인스토밍 못하는 애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꼭 이 연습해야 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은 뭐냐면 판단을 뒤로 미뤄요. 그날 거기서 판단하지 말아요. 예,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어떠한 아이디어든 위에다 다 던지세요. 다 던져서 그냥 받아내면 돼. 예, 어떤 아이디어. 아, 나 이 얘기하면 저 사람 놀리지 않을까? 나 이 얘기하면 좀 생뚱맞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아이디어를 다 던져. 예, 다 던져. 다 던져서 그것을 가지고 뽑아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라는 게 머리가 있잖아요. 꼬리 위에 꼬리를 문다는 거 아시죠?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그 꼬리를 가지고 또 꼬리를 물어요. 또 그 꼬리가 또 꼬리를 물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생겨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생성해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우리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거야. 딱 정해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회의가 엄청 길어져요. 왜냐면 야 숙자야 밥 먹었니? 상훈아 밥 먹자. 끝나고 뭐 할 거야? 너 어제 뭐 했니? 이렇게 잡 얘기 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이걸로 할 거고 시간은 30분만 할 거야. 딱 정해놔야 돼요. 네. 정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과제할 때도 시간을 오래 하지 마세요. 30분 이상 하지 마세요. 30분 안에 모두 회의 딱딱딱 끊어서 회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녹취해서 그걸 적으라는 게 30분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빼겠습니다. 네, 녹취는 빼겠습니다. 자, 주제에 집중하자.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칠판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씩 적어가면서 회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해서 그래요. 그리고 정리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걸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시면 다른 사람은 또 그 얘기 듣고 또 업그레이드한 아이디어가 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세요. 창피하지 마시고 그냥 다 얘기, 아이디어 그냥 많이. 네, 하나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그럼 거기서 리더가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픽도 이게 보통 뭐 이런 토픽이라는 것도 비주얼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앞에 이 규칙만 서로 생각하자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밍의 절차를 보시면 비판을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칭찬해줘야지 비판하지 마세요.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네, 비판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내려가세요. 야, 그래 그럼 대안이 뭔데? 꼭 물어보세요. 대안이 뭔데? 너 대안이 뭐야?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건 질보다 양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양이 되게 많아야 돼요. 뭐 숙성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막 던지세요. 막 진짜 잡다한 얘기라도 잡다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쓸데없어도 그냥 사소한 거라도 막 던지세요. 그럼 그걸 받으면 되니까 주제에 집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발표를 통해서 좀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누구나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학생들끼리 할 때는 말 안 해도 넘어가고 그럽니다. 사회에서 말하러 꽁하고 있으면 윗사람이 제 일을 잘하나 못하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쟤는 잘려야죠. 회사 못 다녀요.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프로예요. 프로. 월급 받잖아요. 지금 월급 안 받고 회의하니까 프로가 아닌데 지금 연습하자고요. 그런데 사회 나가면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에서는 그렇게 꽁하게 있으면 자기를 어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의 편승. 남의 낸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마시고 그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고 꼬리 위에 꼬리를 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준비할 때는 제가 그랬죠. 주제를 선정해서 먼저 회의 자료를 먼저 보내줘야 됩니다. 얘들아, 오늘은 롯데칠성의 그 펩시콜라가 코카콜라가 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우리 해보자. 아니면 명랑 핫도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팔 건가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아니 우리 집 앞에 뭐 나 이번에 핫도그집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내용을 던지고 그 내용은 뭐 타겟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던집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구성을 해야 되고
역할 분담. 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서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자 있어야 됩니다. 서기라는 사람은 뭐냐면 필사를 다 해야 돼요. 그날 나왔던 얘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필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돼야 인터넷 바로바로 검색합니다. 뭐 이건 뭐 지금은 인터넷 다 되니까 뭐 핸드폰 검색하면 되니까 그거 없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를 보시면 먼저 오리엔테이션, 이 리더가 처음에 3인터 오면 설명을 다 자료를 줬겠지만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거 회의는 요 제품으로, 이 고디카라는 제품으로 회의를 할 건데 이건 타켓이 20대고 여러분이 받으셨던 내용과 비슷한데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뭐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어차피 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아이디어, 슬로건에 대한 컨셉만 도출하겠습니다. 아니면 광고 스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히 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 브리프나 이런 회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것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상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만 상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상상할 수 있으면 최고예요. 최고. 네, 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다르게 상상하면 그건 회의가 좀 엇나가요. 그래서 브리프를 쓰든지 이런 리포팅, 이런 어떤 그런 발표를 할 때는 상대방,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와 똑같은 상상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리프 쓸 때 상상할 수 있게끔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두 번째는 개별 발상. 회의를 참석할 때 각자 아이디어를 내라 그럽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내라 그럽니다. 보통 브레이밍 할 때는 6명이서 하는데 저는 5명을 맥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발표해서 3개 아이디어를 5분 동안 밝혀 각자 시간을 줍니다. 너 이거 어떤 아이디어 3개 얘기해. 너 3개 얘기해. 강제로. 왜냐면 여러분들 프로가 아니니까 아이디어를 서로 내지 않아요. 그냥 말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리더 지정자가 얘기해 줍니다. 야, 너 아이디어 3개. 너 3개. 너 3개, 너 3개, 너 3개, 5분 동안 얘기해. 뭐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전개하고 아이디어 평가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일정 관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딴 데도 셀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야 라고 딱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알렌 로젠스펜의 브레인스토밍 9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왜냐면 이것과 연관성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 참여시켜야지 멍청하거나 아니면 이것과 관여 없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산으로 가요, 배가. 예.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공이 많아도 배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가들을 모시자라는 뜻이 이겁니다. 그리고 잘 먹여야 잘 거둔다. 이건 이제 회의할 때 그냥 뭐 빈손으로 하지 마시고 도시락도 좀 먹고 이렇게 해서 좀 음료수도 좀 먹고 이렇게 좀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은 배제시켜라.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회의하다 보면 누군가 상사가 본부장이나 임원이 한 마디 툭 던져요.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 몰빵해요. 네, 다른 아예 전개를 안 해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배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의 광고를 하는데 에버랜드와 비교했을 때 롯데월드의 특징을 대해서 하는 연관 광고를 연관 이미지 광고를 진행할 거야. 근데 우리는 주부 타겟, 그러니까 직장인 맞벌이 부부 타겟으로 진행할 거야.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진행해 줘야 돼요. 그래야 광고문 나옵니다. 그리고 낙원의 포장도로를 깔아줘라.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를 버리지 말고 계속 그걸 갖고 있다가 그걸 계속 연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야, 그 아이디어 가당키도 하니? 야, 너 머리가 없어? 야, 그 아이디어가 왜 나와? 너 그게 말이 되니 그게?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핀잔 주지 마세요. 핀잔 리더 그리고 구성원들은 절대 사람한테 핀잔 주지 마세요. 네, 핀잔 주지 마세요. 그리고 즉시 아이디어를 평가 주지 말고 그 역동성을 하게끔 잘 조정해야 되고 한 번은 내부인, 한 번은 외부인에서 좀 검사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후속 회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쓰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책이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요즘 구글 보잖아요. 구글에서 보면 되고 그런 것들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이디어 낼 때 그냥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어요. 어떤 뭔가 있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미지를 봅니다. 이미지를 쫙 보고 있으면 거기 아이디어 연장이 돼요. 예, 그래서 구글로 많이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관련 분야의 성공 사례 등을 찾아서 벤치마킹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학교에 리스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구글에 보면 스콜라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학술 세미나에 나와 논문들 자료 있거든요. 그 논문도 뒤지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포스트잇에 막 붙여놔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포스트잇에 막 붙여요. 사무실에서 포스트잇 막 붙여요. 거기다 그냥 길게 안 써요. 한 단어, 한 문장만 씁니다. 붙여놓고 그럼 그걸 딱 보다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생각 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계속 생각한다. 이게 이제 유레카예요. 같은 거 가지고 뭐 똥 쌀 때, 밥 먹을 때, 영화 볼 때, TV 볼 때, 이동할 때 그때 이것만 생각하면 계속 머리는 굴러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관련자들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별개의 분야에서 잘 찾아서 그쪽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걸 이미지 맵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미지 맵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회의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려면 먼저 월드 팩토리 해놓고 월드 팩토리 뭐야? 창업. 그럼 창업 뭐지? 법인 설계해야 되네? 그럼 창업에는 동업도 할 수 있고 돈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역이네. 무역이면 수출돼야 되고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해외로 가야 되고 마케팅은 우리가 온라인 할까 오프라인 할까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회의할 때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회 나가시더라도 이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방법을 꼭 연습하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모전 하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공유하면 훨씬 더 편해져요. 네,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국어교육학과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아이템과 플랫폼, 표현과목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 브레인스토밍 그 과제 낼 때 전사 녹취하는 거는 없는 대신에 요건 씁시다. 요건. 예, 요건 합시다. 요거. 예, 요건 합시다. 예. 요건 그냥 그 연필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스캔 받아 주시면 됩니다. 예, 요건 합시다. 요건 합시다. 예. 뭐 이렇게 그림 그려도 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 그린 거니까 그건 뭐 상관 안 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 그린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을까? 이것과 비슷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확대하거나 강화하거나 길게 하거나 대체하거나 단소절하거나 축소하거나 농축하거나 순서의 레이아웃 바꾸면 뒤바꾼다면 결합시키면. 그러니까 한 아이를 뒤지고 볶고 붙이고 쪼개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 보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는 아이디어 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연습 많이 해놔야 돼요. 그 드레이든 버트의 아이디어 내는 7가지 방법은 대상을 완전히 파악해라. 광고할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해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돼. 이게 뭐에 좋은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유통 채널은 어떤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모든 광고를 만들 때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이걸 받았을 때 그 소비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소비자가 받았을 때 소비자는 어떠한 감성을 느끼는가? 저는 모든 광고는 소비자 중심으로 저는 모든 광고를 써내려갑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예요. 여러분도 그런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얘기더라도 설득만 잘하면 돼요. 논리만 맞으면 돼. 그러면 상대방 설득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광고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숨어있는 생각을 갖고 가벼운 지식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가짐을 하고 전환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 케이블스의 아이디어 내는 방법 12가지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좀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체계화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써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워야 되고
광고주와 얘기해봐야 되고 상품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되고 진한 광고를 연구해봐야 되고 경쟁사의 광고를 연구해봐야 되고 고객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신의 잠재적인 일에 투입해야 되고 성공한 광고를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반복해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아이디어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소비자 중심으로 준비하라 그랬는데 내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내 중심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내 중심을 생각하면 물론 내가 중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안 먹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서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령의 아이디어 개발법이 있는데 이건 광고의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개발 5단계는 자료 수집을 하고 그걸 소화를 하고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시작하고 적용하고. 이게 뭐냐면 한 번 아이디어를 쭉 내잖아요. 그럼 하루는 푹 쉬어요. 그냥 푹 쉰다. 이걸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계속 쓰다 보면 그걸 한 번 더 비우고 나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새롭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고 상식을 깨트리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자꾸 구체적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광고가 나오면 저 교수님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전을 찾아요.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저는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사전을 뒤져서 이게 뭔지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소비자 상황을 분석해서 저 나름대로의 조작적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든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저 전에 강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조작적 정의. 노는 공원, 보는 공원, C파크, 플레이파크로 나눠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서 광고를 아이디어를 도출해 가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은 습관을 깨고 예상치 못한 일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고 작은 아이디어, 평범한 아이디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결합하는 게 있어야 되고 잘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합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여질 때까지 재결합해 봐야 되고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을 결합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입증해야 되고 시각에 호소할 수 있는가, 청각에 호소할 수 있는가, 후각에 호소할 수 있는가, 무엇이 평범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 시기를 반영해보라. 무엇이 평범한 방법인가,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교수님이 하나 예를 들면 교수님이 주말에 교수님이 이제 그 여행 가이드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만의 컨셉이라는 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다들 똑같이 광양에 벚꽃 축제를 갑니다. 근데 교수님은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그래요. 벚꽃 구경하러 가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여름에 봄에 크리스마스 또 가자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안 왔잖아요. 우리 눈 보러 갑시다.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광양으로 섬진강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으러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그러면 벚꽃이 하얗잖아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건 제가 좀 급하게 온 거이긴 하지만 일단 카피 쓰는 아이디어 방법론 중에서 브레인스토밍 방법 정말 중요하고요. 요 내용들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반장, 경원 너는 반드시 애들한테 숙제 다 모아서 메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지금 내는 과제들은 성적을 성적을 부여하지 않지만 이걸 안 낸 친구들은 성적을 똑같은 기준일 때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강의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